음, 당장 수중에 현금 70억 원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집을 한 채 사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당연하다는 듯이 강남을 떠올리겠죠. 그중에서도 반포나 청담동 같은 화려한 중심지역. 맞아요. 모든 인프라의 중심, 그 화려한 불빛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막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의 공식이니까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요, 만약 진정한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끔찍한 단점으로 취급받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하시는 청취자님, 혹시 초고가 부동산의 세계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동산의 절대 공식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겁니다. 폐형당 단가,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변 상권의 규모, 이런 숫자들은 이 하이엔드 세계에서 더 이상 핵심 변수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오늘 살펴볼 소스는 동양공인중개사 TV에서 공개한 유튜브 영상 대본, 그리고 용산 이촌동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 101동 고층 매물의 실제 홍보용 텍스트입니다. 아, 그 자료요. 저도 봤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우리 집 비싸고 좋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평범한 광고가 아니에요. 60억에서 70억 원을 호가하는 최상위 자산가들의 직업을 열기 위해 마케터들이 그들의 불안과 욕망, 그리고 그 은밀한 우월감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치밀한 심리적 설계도입니다. 맞아요. 이 대본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하이엔드라고 하면 대리석 원산지가 어디다, 빌트인 가전이 어느 브랜드다, 이런 물리적인 스펙을 나열하기 바쁘잖아요. 막 이탈리아산 대리석 어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런데 시간을 거의 안 쏟아요. 대신에 타겟 고객층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정체성을 딱 건드립니다. 당신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지,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본질적인 차이를 파고드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이 텍스트가 가장 먼저 꺼내드는 무기가 바로 지리적 철학이거든요. 강남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프레임을 짭니다. 이천동 첼리투스를 설명할 때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단어를 가져와요. 배산임수. 네. 앞으로는 한강의 물결이 흐르고 뒤로는 남산이 버티고 있다. 이거죠. 맞아요. 이 시대 최고의 명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강남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막 빽빽한 빌딩 숲, 숨가쁜 도심의 소음과 매연이 가득한 곳, 이렇게 전락시켜버립니다. 강남의 가장 큰 무기인 압도적인 인프라와 접근성을 오히려 피곤하고 숨막히는 번잡함으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진정한 자산가들에게 럭셔리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아, 럭셔리의 의미가요? 네. 과거 20년, 30년 동안 한국에서 부의 상징은 언제나 중심지로 모여드는 거였죠. 유명 백화점이 슬리퍼 끌고 갈 거리에 있는지, 거대한 비즈니스 타운과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게 내가 쟁취한 권력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걸 오히려 좀 촌스러운 과시욕처럼 묘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비행기 좌석이 떠올랐거든요. 비행기 좌석이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가 최신형 A380 여객기의 퍼스트 클래스라면 용산의 이 매물은 아예 터미널부터 다르게 쓰는 개인 전용기 느낌이랄까요. 퍼스트 클래스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수백 명의 다른 승객들이랑 섞여서 같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전용기는 그 번잡함 자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니까요. 청취자님이라면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격리라는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정보나 물류, 교통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미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자산의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에게 무언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특권이 아니에요. 굳이 내가 중심지로 나가지 않아도 최고급 인프라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사치스러운 특권은 인파, 차량 정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는 고립입니다. 인파와 정체로부터의 격리와 여유가 더 클 특권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대부분의 복잡한 강남의 정치와 인파에서 벗어나 한강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누리는 여유라는 문장이 나오는군요. 이게 그냥 경치가 좋다는 뜻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넓은 동간거리와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것.
다시 말해, 나는 너희들이 겪는 그 일상적인 마찰들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입니다. 일상적인 마찰. 야, 그 표현 좋네요. 자,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이 홍보 자료는 단순히 강남이라는 지역을 깎아내리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인 라이벌을 소환합니다. 네, 반포의 대장주, 원베일리죠. 저는 여기서 진짜 마케터의 대담함에 놀랐거든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네, 보통 아파트 광고를 보면 수천 세대 대단지, 메모드급 커뮤니티 이러면서 규모를 자랑하게 바쁘잖아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커뮤니티 시설도 웅장해지고 관리비도 줄어드니까 당연한 프리미엄인데 이 자료는 오히려 규모가 큰 걸 시장통 같은 번잡함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어요. 맞아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혼잡함을 아예 공격 포인트로 삼아버리죠. 네, 그 번호표 뽑는다는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완전 뼈를 때리더라고요. 아니, 수십억 원을 들여서 최고의 아파트를 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에 딱 내려갔는데 러닝머신 자리가 꽉 차서 다른 입주민들 뒤에서 번호표 들고 기다려야 한다. 이거 상상만 해도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렇죠. 70억을 썼는데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 하나 맘대로 못한다면 완전 자존심 팍 상하죠. 바로 그겁니다. 초부유층이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고 싶어하는 자산이 바로 시간입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 즉 통제력이죠. 아무리 샹들리에가 화려하고 대리석에 깔려 있어도 남들하고 부대끼면서 내 시간을 통제받는 순간 그것은 럭셔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첼리토스 측은 스카이브리지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즐기는 여유로운 차 한 잔, 혼잡하지 않은 피트니스와 수영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대본에 보면 수천 세대가 북적이는 강남 대단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소수 정예 멤버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대규모라는 스펙보다 기다리지 않는 특권에 초점을 맞추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규모의 경제라는 대중적인 무기를 희소성이라는 하이엔드 방패로 완벽하게 막아낸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과시하는 화려함보다 내실 있는 품격이라는 문구가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부요층이 가장 아끼는 자산인 시간과 평온함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듣다 보니까 저도 막 설득당하는 기분이에요. 강남 대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졸지에 비싼 돈 내고 눈치 보면서 런닝머신 줄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케팅이 제대로 먹힌 거네요. 근데요, 여기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배산임수의 풍경이 예술이고 스카이브리지에서 여유롭게 에스프레소를 마신다고 해도 결국 70억이라는 돈이 오가는 시장이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순 없죠. 네, 결국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인 사람들일 텐데 아름다운 풍경이나 여유로운 티타임만으로는 자산가들의 지갑을 완전히 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감성적인 터치와 라이프 스타일의 우월함으로 방어막을 해제시켰다면 마지막 결정타는 언제나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숫자여야 하죠. 이 대본의 후반부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보유세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현재 이촌동 첼리투스 매매가가 60억에서 70억 선인데 원베일리랑 비교했을 때 훨씬 합리적인 금액으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 독보적인 한강 연구조망권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펀치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맞아요. 원베일리보다 보유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서 매년 나가는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잠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현금 70억이 있는 찐 부자들이 1년에 세금 몇 천만 원 더 내는 게 그렇게 대수일까요? 일반인들 기준에서나 큰 돈이지 그들에게는 한 달 밥값이나 취미생활 비용 정도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운을 던지게 하죠. 겉으로 보면 모순 같거든요. 수십억짜리 집을 사면서 세금 몇 천만 원에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부유층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자아상입니다. 아, 자아상이요? 네, 이들은 수억 원짜리 예술품이나 한정판 시계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건 내 통제하에 있는 자산의 교환이니까요. 하지만 세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금은 내 통제권을 벗어나 강제로 빠져나가는 돈, 즉 새어나가는 돈으로 인식하거든요. 아, 낭비라고 느끼는 거군요. 내가 누리는 가치에 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네요. 아무리 수십억 자산가라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앞에서는 꼼꼼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인 진리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있어요.
스스로를 똑똑한 자산가로 여기는 타겟층의 자아를 자극하는 겁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스스로를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꿰뚫고 합리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자부심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대본에서 똑똑한 자산가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라고 쐐기를 박는 겁니다. 돈을 더 내고 강남에 가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고객의 자부심을 한껏 끌어올리는 고도의 마케팅 기법인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선택하는 행위를 막 불필요하게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혼잡함 속에 돈을 낭비하는 멍청한 결정으로 프레이밍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첼리투스를 선택하는 건 쓸데없는 세금 누수는 막으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누리는 완벽히 스마트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남산의 사계절이라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시작해서 보유세 절감이라는 엄청 이성적인 수치로 끝을 맺는 빌드업에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네, 세금을 아끼세요라고 구차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남들처럼 허세에 휘둘려서 강남에 돈을 쏟아붓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탁월한 안목을 증명할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명분을 쥐어주는 거죠. 진짜 완벽한 3단 콤보네요. 첫 번째, 강남을 매연과 소음이 가득한 곳으로 격화시키고 용산을 프라이빗한 요새로 띄웁니다. 두 번째, 대단지의 스펙을 번호표 뽑고 줄 서는 혼잡함으로 비틀어서 소수 정예의 고요함을 진짜 럭셔리로 포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 보유세 절감이라는 숫자를 들이밀면서 당신의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자부심을 채워줍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짧은 텍스트 하나에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우월감이 다 녹아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거 공간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 프라이버시, 기다리지 않는 소수 정예 커뮤니티, 그리고 똑똑한 세금 관리라는 그 가치관을 팔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님은 혹시 당장 70억짜리 아파트를 사러 갈 것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논림은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트렌드를 읽을 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진정한 프리미엄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여유로운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양적 팽창에서 질적 고립으로, 대중적인 과시에서 은밀한 독점으로 넘어가는 최상층의 트렌드 변화를 이 마케팅이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볼까요? 과거에는 도심의 중심인 강남이 최고였고 지금은 한강과 남산을 낀 도심 속의 요새 용산이 최고급 주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향후 10년, 20년 뒤 하이퍼엔드 자산가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할 다음 명당은 어디일까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아예 도시를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고립된 성전일까요? 아니면 헬기로만 갈 수 있는 산속 벙커, 그것도 아니면 기후변화와 맞물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바다 밑 공간일까요? 끝없는 부의 축적이 미래의 풍경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질문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